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고객과 함께하는 비폭력 대화 강의를 맡은 강사 유인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부모님 댁 가지 않고요. 바닷가에 가가지고 5박 6일 동안 캠핑을 했거든요. 제 얼굴 보이시죠? 피부하고 일주일 새 완전 얼굴이 깜댕이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비폭력 대화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는데 사실 저는 비폭력과는 좀 관계없는 이력과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제가 사는 곳이 좀 지금은 중국인들이 좀 많이 살죠. 황해에 나왔던 중국인들 밀집 지역 같은 데에 살았는데요. 제가 살았을 때 중국인은 별로 없었지만 동네가 굉장히 험했거든요. 그래서 제 몸을 지키기 위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무술을 배우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합기도, 격투기, 뭐 그런 것들을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남들과 싸우는 방법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10년 동안 배웠고요. 전공은 용인대학교에서 용인대학교 격기학과에서 검도하고 태권도를 전공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데요. 제가 이제 군대에서도 이렇게 군사학을 또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1대1로 죽이고 때리고 뭐 이런 것과 아니면은 군대에서 이제 조직적으로 뭔가 남을 공격하고 이기는 것들만 이제 배웠는데요. 제가 이제 사회에 나와서 금융 재무설계 회사에서 상담위원을 하면서 사람들과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무언가의 이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코 마음속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제가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대화법이라든가 이제 상담이라든가 힐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제가 하던 중에 3년 전에 비폭력 대화라는 것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 누구일까요? 딱 보면 다 아시죠? 인도의 철학자이자 인도의 정치인이자 인도의 반전운동가죠. 근데 국내뿐만 아니라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인도라든가 선진국들이 제국주의들이 이제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많이 활용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러면서 각 나라마다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에도 되게 훌륭하신 김구 선생님이라든가 그런 분들 존재하시잖아요. 근데 왜 독립운동가 하면 가장 유명한 사람이 간디일까요? 어떻게 왜 간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간디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더 유명할까요? 폭력을 쓰지 않고 네. 그런 운동 같은 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인도가 지금은 거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군사 강국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인도는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요. 이제 간디가 비폭력으로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쟁취해서 이제 인도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에 대해서 한번 무슨 대화를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여자분 입장에서. 네. 지금 어떤 멘트를 하고 있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빨리 들어오고 양말을 그렇죠. 저녁을 먹을 거면 먹고 들어올 거면 미리 말하라. 그렇죠. 우리 흔히 이런 대화를 많이 부부간에 할 수가 있죠. 자, 우리 장상두 선생님은 남자분은 그럼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빨리 밥 줘. 기다려. 이거 같은데요, 그냥. 그래요? 그렇죠. 저렇게 말을 해? 네. 밥 줘. 밥 줘. 이렇게 늦게 들어와. 응? 그것도 있습니다. 네. 내가 뭐 이렇게 뭐 하라고 하지 말랬지? 뭐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을 거고요. 싱하면
쌍욕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이렇게 이 새끼 저 새끼 이놈 저놈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심해지면 이렇게 욕까지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화면인데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떤 대화라고 할 수 있나요? 폭력 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욕하거나 싸우거나 이런 것들을 폭력 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이런 것들만 폭력 대화라고 할 수 있는 건가? 자, 비폭력 대화에서는요.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대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비폭력 대화는 이런 방법이에요. 아까 무슨 얘기 하셨죠? 그 여자분에서? 밥 먹고 들어올 거면 미리 연락하고.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했을 겁니다. 오늘 빨리 들어올 거지? 갈게.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남편이 예를 들어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왜 연락도 안 하고 늦게 들어오느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비폭력 대화 이런 것들도 폭력 대화라는 겁니다. 일상적인 우리가 꼭 쌍욕을 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이러는 대화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 대해서 먼저 문 열고 이제 퇴근하고 야근하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막 국자 가지고 와가지고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이렇게 먼저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먼저 늦게 들어와?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폭력 대화라는 겁니다. 폭력 대화에서는요. 자, 아이들이 지금 뭘 보고 있나요? 그렇죠. 여기 앞에 있는 분은 보이시고요. 자, 아이들이 요만한 아이들이 몇 살 정도로 보이세요? 3살. 3살 정도로 보이죠? 지금 아이들 둘이서 지렁이를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엄마가 생애 첫 자연 관찰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3살짜리 아이들이 지렁이를 어떻게 관찰할까요? 뭐 움직이는 거 볼 거고요. 모양 볼 거고요.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유승은 선생 어떻게? 만져볼 거. 만져도 보고. 네. 3살짜리 아이가 처음 지렁이를 이렇게 유심히 관찰을 합니다. 생김새, 모양, 이렇게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겠죠. 이때 아이들은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지렁이를 보고 징그럽게 생겼다거나 보기 싫게 생겼다거나 뭐 이렇게 생겼어?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관찰한다는 겁니다. 비폭력 대화에서는요. 첫 번째가 관찰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저녁에 이렇게 늦게 들어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양말 뒤집어 벗고 이런 걸 봤어요. 왜 양말 뒤집어서 벗어? 저도 와이프한테 몇 년 동안 괜히 그걸 많이 혼났었거든요. 근데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내가 양말 뒤집지 말라고 했지? 뭐 이런 형식으로 얘기를 하기 쉬운데요. 관찰하기는 양말을 내가 예를 들어서 언제 몇 번 부탁을 했는데도 양말을 뒤집어. 오늘도 자기는 퇴근하고 와서 가방 내려놓고 양말을 이렇게 뒤집어 벗었어 라고 이제 보는 그대로 관찰을 한 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첫 단계는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감하기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비폭력 대화에서 하는 공감은 이런 겁니다. 집중을 하고 있다는 공감하기입니다. 말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는 걸 공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진 보이시나요? 네. 누군지 알아맞추실 수 있나요? 김지민. 네. 뚱뚱한 유민상. 유민상. 아빠. 네, 김지민하고 유민상입니다. 지금 김지민하고 유민상이 같은 옷을 입고 있죠. 그렇죠? 같은 투피스죠. 네, 투피스를 입고 있는데요. 이 사진 제목이 같은 옷 다른 느낌이라는 사진 제목이더라고요. 네. 우리 김지민이 요즘에 되게 인기가 있잖아요. 저도 개콘 보는데 이 프로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 유행어가 있잖아요. 느낌 아니까.
네, 잘 살릴 수 있어요. 네. 느낌 말하기입니다. 비폭력 대화에서는 자신의 느낌을 말하는 건데요. 중요한 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흔히 느낌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feel. 네. 느낌이 어떤 걸까요? 느낌. 그죠? 뭐 느끼는 거죠. 느끼한 건 아니고요, 그죠? 느끼는 거. 네. 느끼는 게 무엇일까요? 감정. 나만의 생각? 네. 본 그대로. 본 그대로. 네. 느낌이라는 것은 어떠한 무언가를 보거나 뭐 행동하거나 했을 때 그것에 일어나는 나의 반응입니다. 그게 우울한 느낌, 기쁜 느낌, 화난 느낌, 분노, 그 다음에 뭐 연민, 이런 우리는 다양한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느낌 말하기는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는 말이라고 합니다. 네. 그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늦게 들어왔어요. 남편이 아까 늦게 귀가를 해가지고 이랬잖아요. 네. 그때 이제 남편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늦게 와서 사고 났을까봐 전화도 안 받고 걱정됐어. 나는 그게 되게 싫었어. 라고 남편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인간이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전화도 안 받고 같이 밥 먹기로 했는데 늦게 들어오고 연락도 안 돼서 혹시 사고 났나 나는 걱정했다 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걱정했을 때 느낌이 있고 또 다른 느낌은 다른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욕구나 필요로 연결하기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진 보이시죠? 저도 아이를 키우는데요. 아이들 밥 잘 안 먹거든요. 딴짓하고. 그죠? 그러면 보통 엄마들의 대화는 이렇습니다. 뭐 혼내겠죠 우선. 야, 밥 안 먹어? 라고 얘기하거나 밥 치워버린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사실 저는 그렇게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보통의 대화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음식을 남기면 엄마는 실망한단다 라는 표현은 욕구와 필요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아까 실망스러운 건 느낌이죠. 감정이죠. 이 감정을 욕구와 필요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엄마는 네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기 때문에 네가 음식을 남기면 난 참 실망스러워.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느끼는 감정은 엄마로서 아이한테 원하는 게 있어요. 아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아이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때 우리는 화를 내거나 뭐 실망을 한다거나 이러는데 우리는 원하는 것에 자기가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나의 욕구, 내가 아이한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아이한테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그것과 나의 감정,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을 바라기 때문에 실망스러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모티콘 보이시나요? 아침 7시에 그쵸? 7시 반에 양치질을 하고 8시 59분에 회사 출근하는데 늦었나 보죠, 그죠? 막 울면서 가고 있어요, 자료를. 네. 구체적으로 표현하기입니다. 이모티콘은 그림으로 표현한 거죠. 표현은 그쵸?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는 상황을 표현한 거죠. 이모티콘으로요, 그쵸? 근데 자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는 이제 그 다음 단계인 거예요. 아까 이제 여기 보세요. 얘들아 아이스크림 냉장고 문 좀 닫고 골라줄래? 아이스크림 녹으면 아저씨가 먹어야 되거든. 다 마셔야 된다고 하니까 이 글에 대한 기사가 났더라고요. 댓글이 아저씨 되게 센스 있다. 진짜 앞으로는 아이스크림 냉장고 문 닫고 골라야 되겠다. 라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있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내가 원하는 걸 보통 근데 아이스크림 우리 냉장고 골라 먹지만 그 앞에 그런 것들이 많이 붙어있잖아요. 문을 닫으시오, 문 닫으시오, 뭐 이렇게 냉기가 나가요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런 멘트를 사용해서 구체적으로 부탁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말을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은 문 닫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자, 아까 그런 상황에 아이가 내가 실망스러웠어. 난 너가 이렇게 잘하길 원했는데 실망스러웠어. 밥 좀 잘 먹어주면 안 되겠니? 맛있게 먹어주면 안 되겠니? 라고 구체적으로 부탁을 한다는 거죠. 안 그렇고 보통 안 그러면 거의 매일매일 아이와 밥 먹는 거 가지고 또 싸우겠죠. 예. 그래서 마지막 비폭력 대화의 마지막 단계는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부탁하는 겁니다. 남편이 늦게 귀가했으면 나는 이래서 힘들었어. 당신이 사고 났을 까 걱정됐어. 앞으로는 내가 걱정하지 않도록 뭐 미리 전화를 받아주거나 못 올 상황이면 미리 전화를 주지 않겠어?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서로 원하는 것과 필요와 욕구라든가 이런 것, 나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상대편도 격하게 반응을 하지 않고 그래 미안해, 나도 사실은 회사에서 빨리 오고 싶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부르셔서 빨리 오고 싶었지만 했는데 마침 휴대폰 배터리가 없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상황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서로 화가 나 있는 상태가 아니라 가라앉으면서 진정하게 비폭력적인 대화를 할 수 있겠죠. 강의를 마무리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고 평가나 해석이 아닌 느낌을 말하고, 세 번째, 그 느낌을 욕구와 필요에 연결해서, 네 번째, 구체적으로 부탁하는 대화 기술입니다. 결국 비폭력 대화란 상대방과 나를 이해하는 진실한 대화 방법입니다. 이런 비폭력적인 운동으로요, 간디가 독립을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독립을 쟁취하고 인도를 군사 강국, 문화 강국으로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